서울의 낡은 동네. 해가 저물며 붉은 빛이 골목을 물들였다. 민재는 차 문을 열다 말고 멈췄다. 그의 낡은 세단의 아비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또야 민재는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3개월. 그는 매일 밤 누군가의 악의적인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 이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차 옆에는 망치가 떨어져 있고, 그 위엔 너 같은 놈은 여길 떠나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민재 32세 한국계 미국인. 그는 서울의 한국제 로펌에서 일하며 낮에는 법정에서, 밤에는 이 낡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흑인 피부는 이곳에서 낯선 표적이었다. 그는 차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는 이미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태운 55세.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한국인 남성이 민재를 노려봤다. 태우는 동네의 자경단 같은 존재였다. 그는 외국인. 특히 민재 같은 다른 사람들을 경계했다. 저놈 차를 부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태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담배를 피웠다. 그의 손은 아직 망치의 무게를 기억하듯 떨렸다. 그는 민재가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라 생각했다. 하지만 몰랐다. 민재가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사실을. 민재는 태훈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골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태훈의 눈엔 적대감, 민재의 눈엔 단호함이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다. 민재는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가 있었다. 그는 10년 전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다. 미국에서 자란 그는 늘 다름을 겪었다. 한국에 오며 그는 어머니의 고향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는 기방인이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법을 믿었다. 정의를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고 싶었다. 태우는 달랐다. 그는 이 동네가 그들만의 공간이라 여겼다. 외국인. 특히 흑인인 민재가 이사온 순간부터 그는 불편했다. 저놈이 뭔데 여기서 잘난 척이야. 태우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투덜거렸다. 그의 아들 지호 28세 는 그런 아버지를 말렸다. 아빠, 그냥 내버려둬요. 민재 씨,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태우는 듣지 않았다. 그의 편견은 깊었고, 그 편견은 망치로 변해 민재의 차를 부쉈다. 지호는 민재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민재의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에 끌렸다. 지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
동네에선 그 누구도 그의 비밀을 몰랐다. 아버지 태우는 더더욱. 하지만 민재를 만난 순간 지호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민재는 그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지호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였다. 그날 밤 민재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대충 넘겼다. 민재는 분노했지만 그는 판사였다. 그는 법의 한계를 알았다. 그리고 법 밖에서 정의를 찾는 법도 알았다. 그는 태훈을 찾아가기로 했다. 직접 마주하고 이 증오의 근원을 알아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태훈의 집 앞에 섰다. 낡은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며 그는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고 태훈이 나왔다. 뭐야? 너. 태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제 차. 당신이 부쉈죠. 태훈은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호가 문 뒤에서 나왔다.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지호를 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차를 부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차 문제가 아니에요. 지호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태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증거 있냐? 함부로 짓거리지 마. 하지만 지호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다. 그는 알았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민재는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 씨. 당신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지호는 망설였다. 아버지와 민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민재에게 끌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태우는 민재를 밀치며 소리쳤다. 여기서 꺼져. 너 같은 놈은 우리 동네에 필요 없어.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태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증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피부색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동네에 사는 게 싫은 겁니까?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는 민재의 용기에 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아빠. 민재 씨 말대로예요. 왜 그러셨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태우는 아들을 노려봤다. 너까지 저놈 편을 드는 거야. 하지만 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민재 씨. 제가 도울게요. 민재는 지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엔 진심이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지호 씨.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생겼다. 태우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차 파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민재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재는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는 법률 서적을 펼쳤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태훈을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태훈에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지호. 그의 부드러운 눈빛이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재를 생각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지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겨왔지만 민재를 만난 순간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와의 전쟁을 의미했다. 다음 날 민재는 동네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법정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는 태훈이 차를 부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지호는 민재를 돕기 위해 동네 관리 사무소로 함께 갔다. 그들은 CCTV 영상을 보며 숨을 죽였다. 화면엔 태훈이 망치를 들고 민재의 차를 부수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지호는 충격에 빠졌다. 아빠.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그냥 넘길 순 없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차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에 관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관한 싸움이었다. 민재와 지호는 CCTV 영상을 손에 들고 관리 사무소를 나왔다.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민재는 영상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걸로 충분해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건 그의 가족을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지호는 28세. 한국인.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그는 늘 아버지 태훈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을 숨겼다. 그의 성적 지향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민재를 만난 순간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민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지호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민재는 지호의 망설이는 표정을 보았다. 지호 씨.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보호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잠깐 스쳤고 그 짧은 접촉에 얼굴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이걸 끝내야 해요. 그날 밤 지호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카페의 나무 테이블 위엔 민재가 준 따뜻한 커피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민재를 떠올렸다. 그의 단단한 어깨,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지호는 자신이 민재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두려웠다. 이 동네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한편, 태우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분노를 쏟아냈다. 그 흑인 놈이 감히 나를 신고. 웃기지 마.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하지만 태훈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민재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 모든 게 태훈을 불편하게 했다. 다음 날, 민재는 법원에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그는 판사로서의 직업을 숨기고 일반 시민으로서 사건을 신고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차파손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증오, 범죄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법정에서 태훈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지호는 민재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왜 민재 씨 차를 부셨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태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다. 너까지 저놈 편을 드는 거야. 저놈은 우리 동네에 안 맞아.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민재 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태우는 아들의 말에 화를 냈다. 다를 게 없다고. 저놈은 우리랑 달라. 피부색부터 달라. 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다 결국 폭발했다. 아빠, 사람을 왜 피부색으로 판단해요?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태우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저놈한테 홀린 거 아니야. 지호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지호의 카페로 찾아갔다.
그는 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다. 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지호는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랑 싸웠어요. 민재 씨. 사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 순간 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민재 씨. 당신을 좋아해요. 민재는 놀랐다. 하지만 그의 눈은 따뜻했다. 지호 씨.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그는 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깊어졌다. 민재는 말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싸움을 끝내는 게 먼저예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민재는 태훈을 고소하며 증거를 제출했다. 동네는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주민들은 민재를 비난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태훈은 법정에 서기 전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다. 저놈이 감히 나를 고소해.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는 민재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소문을 들었다. 법정에서 민재는 차분히 증거를 제시했다. CCTV 영상, 메모, 그리고 태훈의 동네에서의 행적. 태훈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 김태훈.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태훈은 땀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동네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약했다. 그 순간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판사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차 파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증오 범죄입니다.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범죄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태훈은 민재를 노려봤다. 하지만 민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증오가 우리의 사회를 망친다고 믿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태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판사.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지호는 법정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다. 민재의 용기, 그의 단호함, 그리고 그의 정의감. 지호는 그 순간 민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민재의 말이 끝난 순간
태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판사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재는 차분히 태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분노가 없었지만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 김태훈 씨, 당신은 저를 외국인, 흑인이라는 이유로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같은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호는 법정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민재의 말에 따라 요동쳤다. 그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다. 그는 민재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민재의 당당한 모습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민재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며 태훈의 행위가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니라 증오 범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차 파손이 아닙니다. 이는 인종차별과 편견이 낳은 폭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살폈다. 태훈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었다. 저는 동네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민재는 차분히 반박했다. 김태훈 씨,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동네는 저 같은 사람을 배제하는 곳입니까? 법정 밖에서 동네 주민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태훈을 옹호하며 외국인이 너무 많아졌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젊은 주민들, 특히 지호의 친구들은 민재를 지지했다. 민재 씨가 판사라니? 대단하다. 태훈 아저씨가 잘못했지. 차를 왜 부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재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사실은 동네를 뒤흔들었다. 지호는 재판이 끝난 뒤 민재를 찾아갔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민재를 맞이했다. 민재 씨, 법정에서 정말 멋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지호 씨.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힘이 됐어요. 두 사람은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지호는 용기를 내 말했다. 민재 씨, 저 아버지 때문에 미안해요. 그리고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민재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에 지호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민재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 사이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우는 재판 후 동네로 돌아와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그 흑인 놈이 판사라고. 그래서 뭐?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는 민재의 당당함에 압도당했다. 그리고 아들 지호가 민재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불안했다. 태우는 집으로 돌아와 지호를 다그쳤다. 너, 저놈이랑 뭐야? 왜 자꾸 저놈 편을 드는 거야? 지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빠,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재 씨를 사랑해요. 그 말은 태훈에게 폭탄 같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뭐? 너 미쳤어.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동성애자예요. 민재 씨를 사랑해요. 태우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를 이해해줘요.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태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고백, 민재의 정체, 그리고 자신의 편견. 모든 게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민재는 지호의 전화를 받고 카페로 달려갔다.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 씨 아빠한테 다 말했어요? 민재는 지호를 꼭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호 씨.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재판의 결과는 곧 나왔다. 태우는 재물 손괴와 증오,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민재는 승리감보다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그는 태훈을 처벌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태훈이 그리고 이 동네가 변하기를 바랐다. 지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에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그는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동네를 바꾸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과 싸우는 힘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동네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태훈의 유죄 판결은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태훈을 동정하며 그냥 실수였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다. 그들은 민재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받았다. 지호의 카페는 어느새 동네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민재와 지호를 지지하며 동네의 편견을 바꾸려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재는 법정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태훈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의 편견을 깨고 싶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 씨, 이 동네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가 여기 있는 한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들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맞잡혀 있었다. 태훈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난 일을 곱씹었다. 그는 민재가 판사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들 지호의 고백이 더 큰 상처였다.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호를 사랑했지만 그의 편견은 그 사랑을 가렸다. 그는 민재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가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지호는 아버지와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다. 그는 태훈을 찾아가 말했다. 아빠, 저를 이해해줘요. 민재 씨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태훈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저놈 때문에.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민재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민재와 지호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지호는 말했다. 민재 씨, 저 무서워요. 아빠가 절 받아주지 않을까봐. 민재는 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호 씨,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저도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훈은 동네 주민들 몇몇과 함께 민재를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재의 차를 부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놈이 우리 동네를 망치고 있어. 그는 술집에서 소리쳤다.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망설였다. 태훈아, 그냥 내버려둬. 저 사람이 판사라잖아. 하지만 태훈은 듣지 않았다. 민재는 태훈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는 동네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며 누군가 자신의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 씨, 조심해야 해요. 당신 아버지가 뭔가 꾸미고 있어요. 지호는 불안했지만 민재를 믿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싶었다. 지호는 카페에서 동네 젊은이들을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재 씨는 우리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도 도와야 해요.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재와 지호를 지지하며 동네의 편견을 바꾸기 위한 작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포스터를 만들고 SNS에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 동네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동네에 퍼졌다. 태우는 이 움직임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지호를 찾아가 소리쳤다. 너, 이 동네를 망치려는 거야. 저놈이랑 같이? 지호는 단호히 말했다. 아빠. 이 동네를 망치는 건 아빠예요. 민재 씨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태우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았다. 민재는 태훈을 다시 마주하기로 했다. 그는 태훈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태훈이 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김태훈 씨, 우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태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민재를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재는 말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변해야 합니다. 태우는 민재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민재를 증오했지만 그의 당당함과 정의감에 흔들렸다. 그는 말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 동네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들 지호와 민재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그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건 여전히 두려웠다. 태우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민재와의 대화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고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재의 단호한 눈빛과 지호의 눈물은 그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나? 민재와 지호는 동네의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했다. 지호의 카페는 이제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이 모여 편견에 맞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민재는 카페에서 강연을 열었다. 그는 법과 정의, 그리고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인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이 동네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호는 민재의 곁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카페에서 작은 커밍아웃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민재 씨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카페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지호를 끌어안으며 지지했다.
민재는 지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지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동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갈등했다. 그는 아들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동네 주민들과의 모임에서 침묵하며 술만 마셨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태호는 혼자였다. 그는 민재와 지호가 동네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점점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는 우연히 지호의 카페 앞을 지나갔다. 그는 창문 너머로 민재와 지호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태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가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민재는 태훈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태훈에게 말했다. 김태훈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훈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너 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법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은 태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재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호에게 전화했다. 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이야기하고 싶다. 지호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태우는 민재와 지호를 마주 앉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아빠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민재 씨, 미안해. 그의 사과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김태훈 씨.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호는 아버지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민재는 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호 씨. 우리 함께 만든 거예요. 동네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민재와 지호의 노력으로 사람들은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지호의 카페는 이제 동네의 중심이 되었다. 젊은이들은 물론 나이든 주민들도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민재와 지호의 사랑을 응원했다. 태호는 여전히 완벽히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다. 그는 지호와 민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편견과 싸웠다.
그는 민재가 판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민재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민재와 지호는 동네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동네는 민재와 지호의 노력으로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갔다. 지호의 카페는 이제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카페 벽에는 주민들이 함께 만든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모두를 위한 동네라는 문구 아래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민재는 판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법정에서 정의를 지키며 동시에 동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 노력했다. 그는 지호와 함께 동네 주민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인종차별, 성적 지향, 그리고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주민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민재의 진심과 지호의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태우는 여전히 갈등했다. 그는 지호와 민재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오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카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가 보내는 메시지와 전화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지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태훈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어느 날, 태훈은 용기를 내 지호의 카페로 갔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지호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 아빠. 태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호야. 커피 한 잔 줄래? 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커피를 내렸다. 민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태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지호야. 아빠가 많이 잘못했어. 너랑 민재 씨 행복한 것 같더라. 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고마워요. 그냥 저를 받아줘서. 태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태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김태훈 씨. 여기 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할까요? 태훈은 민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 씨. 미안했어.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에게 큰 의미였다. 동네는 점점 더 변했다. 민재와 지호는 동네 축제를 기획했다. 다양성 축제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은 각자의 문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훈도 축제에 참여했다. 그는 어색했지만
지호의 부탁으로 음식을 나누는 부수를 도왔다. 그는 민재와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눠주는 자신을 발견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민재와 지호의 연설이었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동네는 이제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지호는 민재의 옆에서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의 말은 주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태우는 그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의 용기와 민재의 진심에 감동받았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 씨, 내가 잘못했어. 너희를 응원할게. 민재는 태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이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요. 축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주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재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네를 바꾸는 힘이었다. 태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그는 지호가 어릴 때의 미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아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호에게 전화해 말했다. 지호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지호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민재와 지호는 동네의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동네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민재와 지호의 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네는 점점 더 포용적인 공간이 되었다. 지호의 카페는 이제 동네의 상징이었다. 주민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편견을 내려놓았다. 민재는 판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매일 밤 지호의 카페로 돌아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태우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재와 지호를 자주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는 민재의 진심과 지호의 행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 그는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아빠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야. 지호는 아버지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 같이 행복합시다. 민재는 태훈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태훈을 법원으로 초대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태훈은 민재가 법정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잘못 봤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태훈 씨.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에요. 지호는 민재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동네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들은 지역단체와 협력해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어느 날, 민재는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 씨, 우리 함께 여행 갈까요? 이 동네를 벗어나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지호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민재 씨,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바람 소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태우는 그들의 여행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지호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카페에서 모임을 열었다. 그는 말했다. 민재 씨와 지호 덕분에 우리 동네가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민재와 지호는 제주도에서 돌아와 동네를 다시 찾았다. 그들은 카페에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기념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태훈도 참석했다. 그는 민재와 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고마워. 민재와 지호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태훈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예요. 동네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민재와 지호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편견은 점점 사라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다. 민재는 법정에서, 지호는 카페에서, 그리고 태호는 자신의 삶에서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했다. 민재와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걸 해냈어.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년 후. 동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지호의 카페는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민재는 판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매일 밤 지호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동네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태우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민재와 지호를 가족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동네 주민들과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지호에게 말했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절대 변하지 못했을 거야. 민재와 지호는 동네를 넘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는 단체를 설립하고 사람들에게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민재는 법정에서, 지호는 카페에서, 그리고 태호는 동네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퍼뜨렸다. 어느 날, 민재는 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호 씨, 열어봐요.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호 씨,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 씨,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태우는 그들의 약혼을 축하하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한 거. 그게 아빠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그는 민재와 지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네 주민들도 그들의 약혼을 축하하며 카페에서 큰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춤추고 서로를 축하했다. 민재와 지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동네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을 깨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꿨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지호를 보며 말했다. 지호 씨, 우린 이걸 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가능해요.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졌다.